한양의 어느 기루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봄날 저녁 벚꽃이 흩날리는 계절의 한 선비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왔어요. 머리에는 가시 비스듬히 걸쳐져 있고 도포 자락이 바람에 나부끼는 모습이 영락없는 풍류객이었죠. 아, 오늘 밤은 참 짧구나. 선비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러자 옆에 앉아있던 기생이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밤은 짧아도 도리는 길지요. 이 말을 들은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단순히 밤이 아쉽다는 자신의 말에 이렇게 깊은 뜻으로 응답할 줄 몰랐거든요. 도리가 길다는 말은 인간이 지켜야 할 올바른 길, 즉 도덕과 예의가 영원하다는 뜻이었어요. 허허, 기생소저가 이렇게 철학적인 말씀을 하시다니. 선비가 감탄했어요. 기생은 부채를 살랑살랑 흔들며 말했어요. 선비님, 저희도 사람인걸요. 매일 시와 글을 읽고 손님들과 대화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선비는 더욱 흥미를 보였어요. 그렇다면 소저께서 생각하는 진정한 도리란 무엇인가요? 기생이 잠깐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어요. 진정한 도리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닐까요? 신분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선비는 뜨끔했어요. 사실 그는 기생을 단순히 술자리를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기생이 자신보다 더 깊은 인생의 도리를 말하고 있었어요. 소저 말씀이 옳습니다. 제가 부끄럽네요. 선비가 고개를 숙였어요. 기생은 웃으며 말했어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 배워가는 존재니까요. 그때 갑자기 문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손님이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아, 기생년들아, 빨리 술 가져와. 기생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매일 이런 무례한 대우를 받고 살아야 하는 현실이 서럽기만 했거든요. 선비가 그 모습을 보고는 벌떡 일어났어요.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익숙해요. 기생이 만류했지만 선비는 이미 밖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잠시 후 밖에서 선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이보시오. 어찌 그리 무례하게 구시오? 기생이라고 해서 사람이 아닙니까? 뭐야, 너는? 감히 남의 일에 참견하냐? 참견이 아니라 도리입니다. 사람 대접을 해주시오. 한참 동안 실랑이가 벌어지더니 결국 그 무례한 손님이 나가버렸어요. 선비가 다시 들어왔을 때는 옷이 조금 흐트러져 있었지만 표정은 당당했어요. 괜찮으세요? 기생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입니다. 소저께서 가르쳐 주신 도리를 실천한 것뿐이에요. 선비가 환하게 웃었어요. 기생도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비님께서 진정한 선비이시네요.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기생이 갑자기 선비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사실은 제가 말하지 않은 게 있어요. 기생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선비는 궁금한 표정으로 기다렸어요. 저는 사실 몰락한 양반가의 딸이에요. 뭐라고요? 기생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벼슬을 하셨는데 정치에 휘말려 모든 걸 잃었어요.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시고 저는 살기 위해 이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비는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기생의 깊은 학식과 교양이 어디서 나온 건지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으셨군요. 그래서 선비님께서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시고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저를 위해 나서주신 게 너무 고마웠어요.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기생이 또 다른 놀라운 말을 했거든요. 사실 제가 오늘 밤은 짧아도 도리는 길다고 한 말에는 다른 뜻이 있었어요. 어떤 뜻인가요? 이곳에서의 인연은 짧을 수 있지만 사람 사이의 진정한 도리와 정은 오래간다는 뜻이었어요. 선비는 감동했어요. 기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깊은 철학과 인생 경험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또 한 번 반전이 일어나요. 갑자기 문 밖에서 형님,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젊은 선비 하나가 뛰어들어왔어요. 동생아, 너 어떻게 여기를? 형님을 찾고 있었어요. 급한 소식이 있어요. 젊은 선비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과거 합격 소식이 왔어요. 형님이 장원급제하셨대요. 뭐라고? 기생도 깜짝 놀라며 축하했어요. 축하드려요, 선비님.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이 시작돼요. 사실은 선비가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저도 숨긴 게 있어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이런 곳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과거 공부에 지쳐서 잠깐 일탈하고 싶어서 온 거였어요. 기생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 둘 다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만난 거네요. 그런 셈이죠. 동생 선비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형님, 그런데 이분은 누구세요? 형 선비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그때 기생이 나섰어요. 저는 이 기루에서 일하는 춘향이라고 해요. 춘향? 동생이 놀라며 말했어요. 혹시 전주 이씨 이춘향 아가씨 아니세요? 이번엔 기생이 놀랄 차례였어요. 어떻게 제 본명을 아세요? 아버지께서 찾고 계셨어요. 이판서님께서 복권되셨대요. 아버지가 복권되셨다고요? 동생 선비가 설명했어요. 정치적 누명이 벗겨졌대요. 그리고 아가씨를 애타게 찾고 계셨어요. 춘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몇 년 만에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형 선비가 말했어요. 그럼 이제 예전 신분으로 돌아가실 수 있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었어요. 춘향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곳을 떠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인가요? 이곳에는 저처럼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게 된 여인들이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 뭔가 해야겠어요. 선비가 감동하며 말했어요.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고맙지만 선비님은 이제 관직에 나아가셔야죠. 관직에 나아가더라도 도울 방법이 있을 거예요. 춘향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면 정말 고맙겠어요. 그때 갑자기 기루 주인이 들어왔어요. 춘향아, 무슨 일이냐? 손님이 기다리신다. 춘향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주인 어른, 저는 오늘부로 이곳을 떠나요. 뭐라고? 갑자기 무슨 소리냐? 선비가 나섰어요. 이분의 빚은 제가 모두 갚아드리겠습니다. 주인이 어이없어 하며 말했어요. 아니, 당신들이 누구길래? 동생 선비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형님은 이번 과거 장원급제하신 분이에요. 주인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얘기가 다르죠. 춘향이 자유롭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춘향은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며칠 후 춘향은 아버지와 재회했고 선비는 관직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둘은 약속대로 어려운 처지의 여인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어요. 선비가 정책을 만들고 춘향이 직접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건네는 일이었어요. 몇 년 후 둘은 다시 그 기루 앞에서 만났어요. 이제는 그곳이 여인들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선비님 기억하세요? 처음 만난 날 밤은 짧다고 하셨던 거요. 춘향이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 기억하죠. 그때 소적께서 도리는 길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 말이 우리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선비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말 그래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만남이 가져다준 깨달음과 변화는 평생 갈 거예요. 춘향도 동감한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인연이란 시간의 길고 짧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얼마나 진실했느냐로 결정되는 것 같아요. 둘은 그렇게 웃으며 각자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후세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전하며 말했답니다. 진정한 도리는 신분이나 처지를 뛰어넘는 것이고 진정한 인연은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 짧았던 봄밤의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의 시작이 되었던 거예요. 정말로 밤은 짧았지만 도리는 길었던 이야기였답니다.